그러면 자연보존권역도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준보존산지입니다. 준보존산지. 준보존산지가 남았는데 준보존산지는 그럼 우리가 지금 산인데 산. 보통 산지 그러는데 산지 구분. 산은 저뒤에 산지관리법인데 따로 강의 안 해줘요. 따로 강의 안 해요. 산은 그냥 하다 보면 나오면 그때그때 정리가 끝내는 거예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 나중에 산지관리법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산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산지관리법 몇 점 아냐? 12점 아면 돼요. 산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12조만 알면 인생 살아가는데 지장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지관리법 12조 공부 좀 하시고 산지는 어떻게 구분되냐 그러면 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 두 번째 준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 그리고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인데 공익용 산지는 글자 그대로 공익기능이에요. 공익기능. 순수하게 여기는 순수하게 공익기능 위주로만 쓰는 거니까 공익기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익용 산지 가서 투자한다? 꿈도 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정 끝나기 전까지는 포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들은 포기 그러면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산 중에서 규제가 강한 게 가장 강한 게 공익용 산지인데 일단은 이걸 투자를 보면 안 되지만 공익용 산지가 어디에 있으면 들어가냐 그러면 보전 녹지 지역에 있으면 보전 녹지 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는 투자를 해도 괜찮고 보전 녹지가 아니다 그러면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보전 녹지 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 중에서도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이게 개발이 가능한 공익용 산지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뭘 보고 하냐 이것은 우리가 산지 경사도 보고 판단. 경사도. 이 산 경사도가 몇 도냐 이걸 보고 개발 허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판단해야 되는데 경사도를 어떻게 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3달 동안 이런 공부하자 이런 얘기요. 이 산을 딱 주게 되면 이 산의 경사는 현재 몇 도고 이게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따 다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사를 보고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들어가고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공익용 산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익용 산지 자체가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임업용 산지인데 임업용 산지는 여기는 공익기능 플러스 임업이거든요. 공익기능 플러스 임업 생산 그러는데 여기는 공익기능 플러스 임업 생산기인데 여기는 투자할 게 꽤 많아요. 여기 가서는 할 만한 게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임업용 산지에 딱 투자를 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준보전 산지는 뭐냐 그러면 뭐 하자고요? 보전하자. 보전. 원래 산은 보전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보전하는 게요. 농지와 살림의 원칙은 보전입니다. 보전. 보전 중에서 더 보전하는 게 보전산지고 준보전산지는 글자 그대로 뭐 하되 보전하되 필요하면 뭐도 된다. 개발도 된다. 이게 준보전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규제가 약하니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경사만 맞으면 누구든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 누구나 이 정도는 알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산관리에서 공부 배운 사람들은 이것은 누구나 개발이 가능하니까 땅 자체가 비싸요. 이거는 쉽게 개발 못하니까 이거는 좀 싸요. 이거는 완전 싸요. 그러면 이제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지관리법 12조를 갖다 몇 번이고 반복 봐야 돼요. 무슨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반복해서 좀 봐주고 그런 상태에서 12조 보면은 공익용 산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와요. 임업용 산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와요.
그럼 우리는 타겟을 갖다 뭐로 봐야 되냐? 투자한다 그러면 임업용 산지를 타겟 넣고 임업용 산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는 12조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요. 임업용 산지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간단히 이해 들어줄게요. 말리포 합니까? 천리포도 합니까? 그럼 백리포도 합니까? 그럼 십리포도 있을까요? 십리포 쳐보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있더라니까 이게. 가서 봤더니 어라 이건 옹진이네. 제가 진짜 옹진이 아닌데. 백리포 쳐야 되겠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태안 쪽이거든요. 말리포, 뭐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도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봐봤는데 이게 지금 누군가 들어가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원래 산이었는데 이게 나무를 싹 팼거든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다. 중개사 공부해본 분 알아요. 농림지역 사는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농림지역 사는 이용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신기하게 자 이걸 한번 찍어봅시다. 태안군 소원면 의학리 산 33 기억하세요? 저는 소원면까지 기억할 테니까 의학리 산 34 기억해요. 저는 소원면까지. 무슨 이요? 의학리 산 34입니까? 임하고 농림지역이고 여기 전부 다 농림지역. 여기에 이제 살짝 이제 생산물이 살짝 들었고요. 이게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에 있는 산. 그 나머지 전부 다 여기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나머지 바다가 돼 있고. 가축 키우지 마라. 가축 키우지 마라. 또 가축 키우지 마라. 맨날 가축 키우지 마라네. 그리고 이거 하나 있네요.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임업용 산지 그리고 농림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누가 이걸 경매로 샀나 봐요. 경매로. 이거를 경매로 사가지고 이만큼을 지금 이거 경매로 샀거든요. 이걸 경매로 사가지고 이만큼을 갖다가 나무를 싹 베버렸어요. 저는 가장 고민스러운 게 나무를 어떻게 벨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전산지는 산으로서 보전해야 돼요. 그러면 산으로서 보전 가치가 있어야 보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싹 베버렸어요. 이거 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무 벨 때는 그냥 벤다 그러면 처벌적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임목벌지 허가를 받고 뱄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임목벌지 허가를 받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벨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서울 주변에서도 서울 주변 경기도 쪽으로 나무 많이 베거든요. 나무 많이 베가지고 임업용 산지에서 뭐가 되냐면 축사, 버섯 재배사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축사한다고 베가지고 축사할 때 축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막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엉성하게 벽돌 몇 개 쌓아가지고 셀때 지붕 올려가 축사하잖아요. 가서 보게 되면 분명히 축사한다고 했는데 소가 없어요. 왜 소가 없답니까? 키우다 죽었어요. 버섯 재배사로 스르트 해놓고 엉성하게 해놓고 통나무 몇 개 갖다 놓고 균 꼽아놨다가 균이 나오다가 다 죽었어요. 어째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난 내비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무를 싹 베버리고. 그럼 이게 원래 얘는 안 되는데 얘가 된다고 나무를 싹 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은 5년마다 재검토해요.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산도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5년마다 재검토하니까 가서 보니까 뭐가 없네?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으니까 보존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를 준보죠. 네.
준보전을 빠져나간다 그러면 저기는 농림지역이 아니에요. 농림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농림지역으로서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농림지역이 아니면 얘가 어디로 간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지역 따라갑니다. 옆에 있는 지역. 그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옆에가 여기가 생산관리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데 계획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생산관리까지 다 잡아놨어. 이거를 다 잡아놨으니까 지금 그 사람은 땅을 갖다가 어디까지 사들었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경매로 나왔거든.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다 샀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농림지대 풀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얘 남았어. 얘가 뭡니까? 계획관리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평당 이것들은 120만 원 한다고요? 120만 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평당 얼마냐? 그러면 10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 이게 지금 10만 원에 사가지고 15만 원에 나왔어. 이게 10만 원인가 15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경매는 아는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경매해서 자기가 싸게 샀다 그러면 용도 지역을 바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용도 지역 바꿀 생각 못하고 하여튼 싸게 사가지고 그냥 좀 붙여서 판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된다 그러면 땅값이 몇 배가 더 껑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얘가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베내면 나무만 베내면 나무 베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려야 뭐 준다 그러죠. 나무 베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10년 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뭔가 했으면 그 다음에 액션을 쳐야 돼. 액션을. 여기다 내가 나무 뱄다 그러면 뭔가 계획으로 작전 짜서 들어갔다 그러면 산림청 가가지고 아니 5년 지났는데 이거 조사 한번 안 하냐고. 산림도 5년마다 조사를 해야 되고 변화가 생겨서 뭔가 변경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액션을 취해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여기 가서 봤더니 왜 이 토지를 아냐 그러면 한 분이 이걸 가지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한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이거를 경매로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내놓으니까 면적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니까 여기서 한 방에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무슨 작업하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게 바닷가 뼈쭉 튀어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평면도로 보이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게 좀 정상이 좀 약간 높거든요. 정상이 높고 여기서 보면 바다가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다 바다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이 지금 약간 빠져 있는 상태니까 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 들은 상태에서 찍었다 그러면 이게 뻘이 없고 태안에서 가서 보면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이만큼 해가지고요. 여기서 가서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딱 놨더라고요. 가고 걸어갈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여기에 딱 이런 게 우리 그 에지크 이글루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 둘, 셋, 넷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그 위에 또 올려놨다고 하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서 저거 뭡니까 물어봤더니 태안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닷가 가서 고기 잡아 오든가 아니면 어쩌든가 관광객이 와서 돈 쓰게 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안 군수 입장은 국민들한테 가서 고기 잡아 이것보다도 나가서 일하느니 관광객 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가 목표가 관광.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킬까 여기에 모든 총력을 한다고. 그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기 정상 가서 이거 봤더니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거를 5개 만들어 놓고 물 들어오면 거기서 이렇게 낚시한다는 얘기야. 이거 물이 싹 빠져보면 갯벌. 물 들어오면 낚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거 해놓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관광 쪽을 개발한다 그쪽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도로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슉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를 놔주겠답니다. 만들어 줄 테니까. 태양에서는 여기에다 뭔가 개발계를 수립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을 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태안에서는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여기를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고 이게 임업용 산지에서는 해볼 수가 없어요. 농림지역에다가 집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고 임업용 산지입니다. 집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집 지을 수 있는 거요. 집만 지을 수 있다면 전원주택을 해가지고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원주택은 안 돼요. 전원주택이 안 되고 뭐만 되냐 그러면 농어가 주택. 농어가 주택하고 일반 주택하고 틀린 것은 농어가 주택은 농업이나 어업인만 할 수 있는 게 농어가 주택인데
이 농후가 주택을 지으려면 이것도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농지법이 있으니까. 농후가 주택을 지으려면 일단은 그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농업인이나 어업인. 그러면 농업인이 되려면 무슨 조건 갖춰야 돼요?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법 보면 다 나옵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 짓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 한다면 얼마 가지고 330 이상 가지고 농사 짓든가, 아니면 1년에 며칠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돼요. 1년에 90일.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축산업이면 120일.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올 망정 그 누가 날짜 세고 앉았냐고. 의미가 없는 날짜고. 세 번째 우리가 가축을 키운다. 가축을 키운다 그러면 가축 큰 거 대가축 몇 마리요? 2마리. 중가축 몇 마리요? 10마리. 소가축 몇 마리요? 100마리. 날개 1000마리. 그 다음에 벌통 10통. 그래도 혼자 공부 많이 했네. 아니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이거. 일단은 이걸 해야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농업인이고, 두 번째 이 한 가족입니다. 농후가 주택 그 가족의 소득에 농업으로 2분의 1 이상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우리 전 가족 연봉이 1억이면 소득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으로 한다. 농업으로. 그리고 농후가 주택은 그가 소유하는 도시나 살고 있는 도시나 인근 도시까지 돼요. 인근 도시까지. 도시의 범위는 어디가 도시냐?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 광, 시군. 이게 특광, 특시군. 특광, 특시군이란 특이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람은 농후가 주택을 어디 가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되고 성남되고 수원되는데 영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인하고 서울은 접해 있지 않는 거예요. 서울은 성남하고 접했죠. 경계를. 수원하고 접했지만 영인은 안 접했다고. 그러니까 영인선은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게 이런 사람만이 농후가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농림적이고 임업용 산지, 이게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후가 주택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저기다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팔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다가 다 보이니까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전원주택 허가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농후가 주택만 허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상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상태에서는. 그리고 농업인의 개념은 중요하니까, 농업인 개념은 중요하니까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상담 문의 1544-5584